다음으로는 팀 커뮤니케이션 대 비전 확립과 목표 수립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계획을 세우는 법 여러분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 미국 예일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목표 설정에 관한 연구에서요, 재학 시절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계획을 썼던 학생 3%, 또 목표는 뚜렷했지만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없었던 학생 13%, 또 계획이 없었던 학생 84%가 있었는데요. 이 30년 후에는 3%의 평균 수입은 나머지 97%의 무려 10배나 해당되고요. 13%의 평균 수입은 나머지의 2배라고 합니다. 이 3%, 구체적인 계획을 썼던 친구들인데요. 10배라고 하니까 상당하죠. 그래서 이렇게 목표 설정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도 이 글로 쓴 구체적인 목표, 이것이 바로 이루어지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10%인 중상위 계층 같은 경우에는요, 마음속으로 목표를 다짐하고요. 19%는 목표를 세웠지만 자주 수정합니다. 또 41%는 그냥 열심히 사는 것이 목표고요. 27% 빈곤층인데요. 안타깝지만 목표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워둔 목표가 있는지, 또 그 목표를 기록해 두었는지, 또 목표 달성을 위해 계획을 세웠는지를 꼭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요, 입사를 하고 난 이후 내가 어떤 직책을 맡고 어떤 역할을 하면서 지낼 건지, 직장 생활을 잘 수행해 나가고 정말 긴 몇십 년간의 그런 직장 생활 어떻게 하면은 나와 타인, 이 회사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할지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보시고 글로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입사 후 포부, 여러분들이 5년 후에, 10년 후에는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 또 이 회사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역할, 어떠한 일을 수행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여러분들이 나와 회사, 또 우리가 함께 협력하기 위한 그런 방안들,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전이라고 하면요, 보통 어떤 것 하고 싶은 것, 또 되고 싶은 것, 이 막연한 바람이나 소망을 말하고요. 비전은 미래의 청사진, 기획 탐색, 또 도전의 산출물을 말합니다. 흔히 비전은 우리가 동사라고 하고 크게 또 미래의 몇 년, 몇십 년을 생각을 한다고 하죠. 꿈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의 자아 실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한 리더의 역할을 해본다든지, 또 내가 이 회사에서 어떠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또는 직장 동료들과 또 상사와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을 또 잘해서 내가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비전도 굉장히 밝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목표를 수립하고 계획을 하면서 그것을 하나씩 이루어 갈 때마다 여러분들은 재밌게 즐겁게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목표를 이루기 위해 비전 선언문 한번 작성해 보시고 또 매일 이렇게 말해 보시면은 그 목표를 이루기 더 빨라질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나는 어떠한 직책을 갖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라고 작성을 해보는 겁니다. 나의 노력,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나의 노력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 또 생각을 해보고 작성을 해보시는 거죠. 첫째로는 자격증을 취득할 거다. 둘째로는 어떠한 노력을 할 거다. 또 세 번째, 네 번째,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상황에서, 환경에서
또 각자의 성향마다 모두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컨대 내가 승진을 하고 싶다면 그 승진에 필요한 자격증, 또 뭐 회화면 회화, 아니면 또 내가 뭐 나의 역량을 기르기 위한 여러 가지 또 교육을 수강해야 될 수도 있겠죠. 또 누군가는 뭐 스피치를 배워서 좀 더 말을 잘하려고 뭐 프레젠테이션을 잘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할 수도 있겠고요. 또 대인관계를 위해서 좀 더 성향을 활발하고 적극적이게 바꾸도록 좀 뭔가 도전을 해본던지, 또 나의 육체적인 그런 건강을 위해서 또 등산 동호회나 또 뭐 그런 스포츠 활동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 이 계획 안에 포함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여러 역량을 개발시키기 위한 노력, 여러분들이 이 비전 선언문에 모두 작성하셔서요, 매일 읽어보시고 또 이 작성한 대로 꿈이 이루어질 거다 믿으면서 직장 생활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번째, 일의 관계 속 언어입니다. 첫 번째로는 파토스의 언어, 두 번째는 로고스의 언어, 세 번째는 에토스의 언어, 네 번째는 협력의 언어, 다섯 번째, 친밀의 언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파토스의 언어인데요. 상대방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게 하다. 여러분들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설득의 주인공은 상대방이다. 이 상대방이 주인공이 되게 이야기를 하라는 건데요. 누구나 자기 자신의 인생이 주인공이라 생각을 하죠. 그래서 뭔가 설득을 해야 할 때는 다른 사람은 이 설득으로 인해서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이 있어야지만이 그것을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말을 하고자 할 때 그 내용이 그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도록 여러분들이 말을 하셔야 합니다. 그 내용으로 인해서 나에게 좋은 영향이 되고 뭔가 유리한 입장이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설득을 하실 때 훨씬 더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설득을 할 때는요, 흔히 물건을 살 때 또 홈쇼핑을 생각해 보면 되시겠죠. 이 설득이란 나에게 필요하지 않는 물건도 필요하게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게 또 지갑을 열게 하는 건데요. 이렇게 내가 원래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 설득으로 인해서 뭔가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 그렇다면은 이것은 설득이 아니라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구나 라고 상대방을 오히려 좋게 인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같은 편에 서자인데요. 우리는 흔히 나에게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의 성향까지, 성격까지 좀 바꾸려고 조언을 하기도 또 지적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본인은 보통 안 좋은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설사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할지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더라도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관점에 서서 같은 동료가 되어서 생각을 해보시고 또 말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긍정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이 승자처럼 보이도록 이야기하자인데요. 누구나 칭찬을 해주는 것 싫어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화를 할 때는 나는 조금 낮추고 상대방이 좀 더 이겨 보이게, 좀 더 승자처럼 보일 수 있도록 좀 더 남을 좋게 긍정적으로 칭찬을 해주면서 이야기를 하시면 긍정적인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토스의 언어, 상대방의 이야기 주인공이 되게 하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로고스의 언어, 좌뇌와 우뇌를 움직일 근거를 찾다인데요. 이 첫 번째로 모든 주장에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주장을 들었을 때 이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그 주장대로 따라야 하는지 의심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주장을 할 때는 왜 그러한지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때 더 원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 주장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말을 하고 싶다면 그 근거도 좀 더 세분화하고 수치화해서 해주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객관적인 근거는 상대방의 이성을 자극합니다. 이 객관적인 근거란 전문가의 의견이거나 수치, 아니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또 뉴스에 보도된 내용들, 이렇게 공적인 일에 대해서 좀 근거가 있으면 좋은데요. 이럴 때 상대방의 이성을 자극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말에 신뢰감을 더하기 위해서 이 객관적인 자료, 근거가 필요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도 나의 말에 좀 더 신뢰를 갖게 하기 위한 방법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신다면 좀 더 구체적이게 수치화할 수 있도록 항상 좀 통계 자료를 보던지 아니면 뉴스를 참고해서 어떠한 날에는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러한 사건을 사례로 든다든지 그렇게 정확한 그런 구체적인 근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감성적인 근거는 상대방의 마음을 자극합니다. 이 감성이 우리의 마음을 자극한다. 이 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람은 이성적이게 보이고 싶어도 이 마지막에는 감성으로 뭔가를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한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감성적인 근거, 이 감성적인 단어, 여러분들이 어떠한 단어를 사용하면 좀 더 상대방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나의 말에 설득력을 더 줄 수가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읽거나 또 뭐 시나 소설 이런 단어들을 많이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똑같은 말, 익숙하고 일상적인 그런 진부한 단어만 쓸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경험 또 책을 통해서 이 단어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근거는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이 근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여러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꼭 찾지 못했어요 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이 근거는 어떠한 주장에 맞게끔 그것을 또 설정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주장을 했다면요. 근거도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조직 내에서 혼자 하기 힘들다면 여러 동료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은 이 사안에 대해서 근거를 찾을 수가 있는지 이 집단지성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근거 꼭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에토스의 언어입니다. 모르는 것을 솔직하게 말하면 더 매력적이다. 우리가 당연히 수많은 분야 중에서 여러분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분야도 있고요.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분야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잘 모른다고 말하기가 좀 어려워서 아는 채 했다가 나중에는 더 큰 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물어도 보고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알아볼 그런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또 솔직한 것이 매력이니까 여러분들 모르는 것이 있다면 괜히 아는 채 하지 않고 이것은 모르는데 또 도움을 요청하면서 또 설명을 해달라고 한다면 오히려 좀 아는 채 하지 않아서 또 겸손하다 생각을 해서 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상사와의 관계에서는 또 적절하게 또 사용을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할 필요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장과 자신의 이야기는 진정성을 더한다. 누구든지 본인이 솔직하게 말하고 본인의 가치관을 담아서 좀 더 진정성 있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감동이 되고 좀 더 진실된 마음으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동료들과 또 사수와 같이 이야기를 할 때도요. 이렇게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를 또 꺼내서 이 진정성을 더해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또
인간애를 느끼면서 좀 더 그 사람과 좀 가까워지고 또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과정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실 직장 내에서 이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사무적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나의 이야기를 좀 자연스럽게 꺼내보면은 그 사람의 신념이나 가치관에 대해서 또 오해했던 것이 있을 수 있는데 또 그런 부분이 또 풀어지기도 하고 또 색다르게 여러분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에토스의 언어 첫 번째, 모르는 것은 솔직하게 말하고요. 이 현장과 자신의 이야기는 진정성을 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협력의 언어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협력을 할 수 있을까? 아마 리더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요. 첫 번째, 협상을 겁내지 말자. 우리가 뭔가 거절당할까 봐 항상 불안한 마음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협상이든지 여러분들이 그 차근차근 왜 그 주장에 대한 근거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그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정확하게 준비를 하고 협상을 한다면요. 여러분 충분히 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 협상이라든지 또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나의 주장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든다거나 그 업무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 협상이 필요하다면요. 그 근거 잘 준비만 하셔서 좀 더 용기 있게 협상에서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직된 태도와 프로페셔널함은 다르다. 우리가 흔히 갑과 을로 나눌 때도 있는데요. 좀 더 무게감을 갖고 또 친절하지 않게 좀 딱딱하게 말을 하면은 뭔가 좀 윗사람이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친절하게 너무 깍듯이 하면은 약간 사람이 좀 우습게 본다. 약간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딱딱한 태도가 프로페셔널함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좀 더 친절하게, 좀 더 부드럽고 따뜻하게 이렇게 도와주신다면 제가 어떻게 나중에는 베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인간적인 면모를 내보이면서 말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이렇게 상하 관계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프로페셔널함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은 하되 이 딱딱하게 너무 교만한 태도는 보이지 않는 것이 좋다. 잘난 체는 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지원을 요청하자. 보통 신입사원에게 많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내가 어떤 업무를 맡았을 때 좀 완벽하게 내가 잘 처리하고 싶다 이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지원 요청하는 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업무 또 내 힘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상사에게 요청을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동료에게 함께 말해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최근에도 이 보건직 공무원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 코로나19로 요즘에 보건직 쪽에 굉장히 과로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한 직장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여성분이었는데 굉장히 좀 안타까웠습니다. 자기에게 업무가 굉장히 많이 몰렸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한 그런 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이게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사례를 봤을 때도 힘들다고 주변에 이제 요청하지 않고 가족들에게는 일이 나에게 너무 많아서 힘들다 이렇게 호소를 하기도 했지만 정작 그 일을 같이 하고 있는 그 직장 동료에게는 요청을 하지 않은 점이 혼자서 그 모든 짐을 그 업무를 다 하려고 했던 그 점이 굉장히 본인을 힘들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일을 혼자서 해내기가 어렵다면 꼭 사수나 또 동료들에게 요청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직장인 괴롭힘을 불허하자. 요즘에는 이전에 비해서 이 직장인 괴롭힘 문제로 또 신고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무조건 사수라고 부하 직원이 모든 말을 다 들어야 되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괴롭힘, 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그리고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여러분에게 한다. 그럴 때는 이 직장인 괴롭힘에 대해서도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개념을 알고 어떻게 하면 예방하고 혹시나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을 겪게 되면은 주변에 꼭 요청을 하거나 직장 내에서도 신고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잘 처리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친밀한 언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범한 감사로 마음을 얻을 수가 있다. 여러분들 흔히 감사하다는 말 자주 하라, 그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감사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긍정적인 그런 느낌을 가지게 합니다. 이 사람은 별거 아닌데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되게 기분 좋게 잘 삶을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좀 신념이나 태도에 대해서도 좋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떠한 일을 맡든지 간에 여러분들에게 항상 주어진 그 삶에 감사한 마음은 주변 사람들과도, 직장 동료, 직장 내에서도, 또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훨씬 더 좀 풍성한 그런 기쁨을 느끼면서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감사하면서 웃으면서 항상 인사를 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은요, 남들보다 승진을 하더라도 더 빨리 할 수도 있고 또 동료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상대방의 중요한 사람에게 칭찬 소문을 내는 것입니다. 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칭찬을 할 수도 있겠지만요. 칭찬은 사실 당사자에게 하건 다른 사람에게 나의 칭찬을 하든지 모두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은요, 다른 사람에게 나의 칭찬을 하는 것은 본인이 나중에 그것을 이제 돌고 돌아서 들었을 때 저 사람은 어떻게 나의 칭찬을 소문을 내주느냐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또 칭찬 소문을 내는 사람은 흔치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남 험담을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그런 좋은 칭찬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면은 여러분들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스몰 토크는 스몰하게 하자. 이 스몰 토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개인적인 일, 그리고 감정적인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일을 하면서 항상 좋을 수만은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뭐 뒷담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 너무 개인적인 그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런 것은 좀 작게 하든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직장생활 평판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긍정적인 대화를 하되 좀 부정적인 단어, 그런 문장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좀 길고 건강하게 직장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직장 내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미지 메이킹, 두 번째는 첫인상, 세 번째는 퍼스널 컬러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이 정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에서도 배웠지만요, 이 표정이나 분위기, 그 사람의 전반적인 옷차림, 이런 걸로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서 알고 있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먼저 이미지란 어떤 걸까요? 어떤 사람이나 사물로부터 받는 느낌, 기억, 인상, 평가를 전반적으로 이미지라고 합니다. 그럼 이미지 메이킹은요, 개인이 추구하는 목표를 위해서 바람직한 상을 정하고 또 이미지를 현실화하기 위한 자기관리, 또 그런 노력을 뜻합니다. 나에 대해 특별한 감정을 갖게 하는 영상, 또 개인의 총체적인 이미지는 개인의 내면과 외면의 조화로 이루어져 최종 결정됩니다. 대표적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성공한 사례가 있는데요. 바로 개그맨 유재석 씨입니다.
개그맨 하면은 좀 웃기고 재치 있고 재미있는 그런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유재석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재치와 함께 유머러스를 갖춘 스마트한 이미지를 연출을 해서요. 현재는 대중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국민 MC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유재석 씨를 떠올리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미지 결정 요소에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적 이미지와 내적 이미지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요. 외적 이미지는 보다 직접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전달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대로 느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이크업, 헤어, 복장, 자세, 태도, 걸음걸이, 말투와 목소리, 또 목소리의 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적 이미지는 본질적인 의식과 정서를 포함해서 가치관, 신념, 성격, 신뢰감과 겸손함 등 함께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로 하기 위해선요, 내가 어떻게 보이고 싶은지를 먼저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예인을 생각하신다면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자 연예인 같은 경우에도 청순한 이미지, 귀여운 이미지, 섹시한 이미지, 지적인 이미지, 여러 가지 그런 느낌이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내가 어떠한 이미지로 보여주고 싶냐, 이런 모습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배울 텐데요. 또 나를 어떻게 스타일링 하는지, 또 퍼스널 컬러에 대해서도 배우시면은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하는 데 있어서 또 좋은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적 이미지와 내적 이미지가 더해졌을 때 바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이미지 메이킹 효과를 극대화시킵니다. 이미지 메이킹의 필요성은요, 첫 번째로 개인의 이미지 분석을 통해 호감 가는 인상, 또 외모 관리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면의 잠재 능력을 밖으로 표출해 활동적이고 대인관계가 우수한 사람으로 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신감이 많이 생기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언제 어디서든 상황에 맞는 이미지 연출을 통해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2번과 같은 맥락인데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또 스마트한 이미지, 신뢰감을 주는 이미지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시고, 또 바깥에서 여러분들이 취미 생활을 하거나 또 연인이나 또 친구, 지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로 스타일링이나 성격 등 여러분들이 메이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지 메이킹의 5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성향이고 성격인지, 나는 어떠한 색깔을 좋아하고 어떠한 분위기를 좋아하는지를 알면은 나 자신을 메이킹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을 개발하라. 이 부분도 외적인 부분, 내적인 부분 둘 다 해당되겠는데요. 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하거나 헤어스타일링을 바꾸거나, 또 여성분이라면은 메이크업에 관련돼서 색깔을 또 다양하게 사용해 보시거나 도전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내적으로는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또 신념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설정을 할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개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다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신만의 개성, 자신만의 색깔이 있는 사람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직장에서는 상사나 동료 직원들과 함께 생활을 할 때는요, 또 보여지는 그런 이미지는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 본인 자신의 내적인 그런 가치관, 신념은 꼭 가지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자신을 포장하라. 이 말은 이미지 메이킹이란 자신을 좀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호감 가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여러분만의 색깔을 낼 수 있는 대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는 자신을 팔아라입니다. 이 판다는 것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요. 나를 홍보하고 PR하라는 거죠. 요즘에는 직장인들도 자기 취미 생활을 하거나 또 자신의 그런 개성을 또 자신의 진짜 자아 실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럴 때 SNS 활동을 통해서도 자기 PR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가장 가치 있게, 가장 빛나게 표현하는 방법, 이미지 메이킹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신에게 진실하라. 이 말뜻은요, 나 자신을 가장 많이 알아야 된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데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어떤 건지, 내가 직장에서는 어떠한 이미지로 분위기로 보이고 싶은지, 내가 나의 자신과 대면했을 때는 내가 실제로는 직장 바깥에서는 어떠한 역할이 또 어떠한 역할을 하면서 살고 싶은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미지 메이킹의 효과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자신감을 향상시킵니다. 두 번째, 목표 이익을 획득하게 됩니다. 세 번째, 접촉 범위의 확대를 가져옵니다. 네 번째, 이미지 로열티를 갖습니다. 다섯 번째, 시너지 효과를 유발합니다. 이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요, 자신감이 향상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는 뜻입니다. 누군가는 원래 자기 모습에서 다른 이미지를 연출하고 또 다른 성격을 내보였을 때 면접에 합격하고 또 그 직장 내에서 인정을 받고 또 훨씬 더 좋은 이미지를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미지 메이킹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 중요한 이유 우리가 살펴보긴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유 바로 이 첫인상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누군가를 처음 만나는 순간 이 눈으로 스캔을 하면서 3초 안에 그 사람을 호감과 비호감으로 분류합니다. 부정적인 첫인상을 좋은 이미지로 회복시키려면요, 무려 60번의 만남이 더 필요합니다. 그만큼 첫인상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첫인상을 좋은 이미지로 회복시키려면 최소한 60번의 만남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나의 첫인상은 나의 자신감에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사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미국의 정신분석학자 테오도르 루빈은요, 좋은 첫인상을 남길 기회란 결코 2번 다시 오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좀 무섭게 말을 했는데요. 그만큼 첫인상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하면서도 사실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또 변화를 시키면은 계속 그 이미지로 또 굳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굳어진 본인만의 그런 이미지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스타일링을 한번 해보시고 어떠한 나의 그런 신념이나 가치관을 내보일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인상 결정 요소 메라비언 법칙 아주 유명한데요. 무려 시각적으로 55%가 차지합니다. 그 다음 청각, 이 목소리, 톤, 어조가 38%, 어떤 말을 하는지 그 내용, 언어는 7%밖에 차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시각적 요소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표정과 태도에서도 이 외적인 모습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스타일링과 또 여러분들의 표정, 어떠한 색상으로 여러분들을 꾸밀 건지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첫인상 정말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표정입니다.
우리가 뭐 면접을 볼 때도 얼굴이 가장 많이 보이고요. 그 이외에도 우리가 뭐 직장 생활하면서 당연히 누군가와 뭐 대화를 할 때 표정이 가장 먼저 보이죠. 그리고 이전에 커뮤니케이션 수업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언어는 긍정적인 말을 해도 뭐 표정이 좋지 않으면 그 표정에 대해서 그 사실을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표정이 별로 좋지 않은데 이 언어는 축하한다고 뭐 긍정적인 단어를 쓰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게 아닌가 오해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너 영혼 없이 말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본인이 말을 하는 본인이 자기의 그 순수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표정까지 함께 신경을 써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표정은요, 얼굴 전체를 부드럽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미간은 찌푸리지 말아야 하고요. 평온한 시선으로 정면을 보기, 또 입은 살짝 다물기, 턱은 자연스럽게 아래로 하기, 경우에 맞는 표정을 짓기입니다. 이 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말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남녀 모두 점점 이렇게 턱을 치켜드는 경향이 많다고 해요. 이게 좀 심리학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턱을 치켜들게 되면은 겸손하지 못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 턱은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리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입의 표정 관리인데요. 우리가 웃는 얼굴도요, 이 눈만 웃기에는 전반적으로 좀 부자연스럽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까지 함께 웃어줘야지 정말 활짝 웃는 얼굴이 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듯 힘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다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입술이 살짝 벌려 윗니가 아래 입술에 닿습니다. 세 번째로는 입술을 쭉 내밀거나 이 아랫입술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 합니다. 네 번째는 웃을 때 잇몸이 많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명랑한 미소를 지을 때 윗니가 살짝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대화를 할 때 입술을 한쪽으로 실룩거리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는 입술을 혀로 자주 핥지 않아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어금니를 꼭 물거나 반대로 입을 벌리지 않아야 합니다. 아홉 번째는 입술에 혈색이 있어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스마일 라인, 아름다운 입술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검지손가락을 이용한 스마일 라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스키, 김치 이렇게 웃으면서 거울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미소 짓는 연습을 매일 5분만 투자하시면은 원래 웃는 얼굴이 아니었던 분들도 이 표정이 밝게 변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흔히 승무원이나 아나운서 같은 경우 보여지는 직업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미소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웃는 얼굴이 좀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위스키, 김치 하시면서 기분 좋게 미소 짓는 연습 집에서 거울 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눈의 표정인데요. 이 눈도 가장 많이 보이는 표정 중에 하나죠. 첫 번째로는 눈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시선이 편안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곁눈질과 아래 위로 훑어보는 시선은 좋지 않습니다. 아래 위로 본다는 것은 누군가를 훑어보거나 좀 평가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상대가 불쾌감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힐끔힐끔 보는 것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줍니다. 네 번째는 턱을 올리고 보거나 눈을 부릅뜨지 않습니다. 이 눈을 부릅뜨어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주기도 하죠. 다섯 번째는 눈동자를 많이 움직이지 않고 자신 있고 밝게 주시합니다. 여섯 번째는
아래로 내려뜨면 소극적이고 자신감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정면으로 딱 정확하게 상대를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7번째는 자주 깜빡거리거나 두리번거리면 무언가 숨기는 듯하게 보입니다. 8번째, 눈과 입의 표정이 일치하게 합니다. 9번째, 움푹 들어간 눈은 피곤하고 지쳐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 건강을 지키면서 또 눈이 피로하지 않게 눈을 살짝 개슴츠레하게 뜬다거나 치켜뜨지 않도록 상대를 또 바라볼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요. 다음으로는 이 헤어스타일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떻게 스타일링을 하냐,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이미지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긴 얼굴 같은 경우에는요, 앞머리를 내리고 윗머리는 웨이브 펌이나 볼륨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긴 얼굴은 조금 가려주는 게 훨씬 더 좋은 이미지, 부드러운 이미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둥근 얼굴은 시선을 위쪽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앞머리를 올리는 것이 훨씬 깔끔해 보이고 환한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각진 얼굴은 앞머리를 자연스럽게 옆으로 넘기고 윗머리는 볼륨을 줍니다. 역삼각형 얼굴은요, 머리를 앞쪽으로 쏠리게 하고 구렛나루는 짧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거울을 보시면서 나의 얼굴형에 맞는 헤어스타일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여성 헤어스타일 연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긴 머리는 묶거나 단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발머리는 귀 뒤로 넘기거나 앞머리는 눈을 가리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고정을 하면 좋습니다. 또 너무 튀는 염색은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으니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고수하신다면 좀 어두운 색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직장 생활을 하면 너무 튀는 염색을 할 경우에는 상사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혼자서 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염색이라든지 헤어스타일도 좀 더 좀 깔끔하게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복장 관리인데요. 정장, 유니폼은 단정하게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성 같은 경우에는 스커트 길이는 무릎선 가운데, 또 스커트를 입는 경우에는 스타킹을 착용하는 것이 원래 기본 예절입니다. 또 남성은 체형에 맞는 재킷으로 결점을 커버하는 게 좋고요. 또 셔츠나 넥타이도 얼굴형에 맞게 양말과 구두도 체크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스타일링 하시면 좋습니다. 사실 이 색깔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요. 셔츠나 넥타이를 하실 때도 나에게 어떤 색상이 잘 맞는지 여러분들이 퍼스널 컬러를 잘 아신다면 이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재킷을 입고 셔츠와 넥타이를 하실 때도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다음으로 퍼스널 컬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퍼스널 컬러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바로 개인이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 고유의 신체 색을 말하는데요. 신체 고유 색상인 눈동자색, 또 피부색, 머리카락 색과 가장 잘 어울리는 색채를 분석해서 개인에게 어울리는 색을 돋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자신감 있는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는 거죠. 이 퍼스널 컬러를 알고 있으면 장점이요. 첫 번째로 얼굴색과 얼굴형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만의 이미지로 자신감이 상승됩니다. 세 번째로 경제적인 효율성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요, 나한테 잘 맞는 색상을 알고 있으면 맞지 않는 색상의 옷이나 메이크업 도구 이런 것들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요, 퍼스널 컬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주문을 하더라도 옷 같은 경우 별로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저한테 잘 맞는 디자인과 색상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도 퍼스널 컬러 알고 계시면요. 잘 어울리는 색상 꼭 찾으셔서 나에 맞는 스커트, 재킷, 셔츠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유행을 따라가지 않고 자신의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미지 적용과 연출이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에게 잘 어울리는 헤어스타일과 복장을 한다면요. 너 그 옷 되게 잘 어울린다. 그 헤어스타일 잘 어울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타일링을 잘한다는 아마 칭찬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실 수 있는 퍼스널 컬러 진단표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봄에 해당된다면 베이스 컬러가 옐로우 베이스입니다. 피부색이 연한 노르스름한 피부거든요. 복숭아빛 혈색, 베이지 톤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머리카락 색은 밝고 따뜻한 황색이 가미된 톤이고요. 눈동자 색은 라이트 골드 브라운에 해당됩니다. 여름은 베이스 컬러가 화이트, 블루 베이스입니다. 피부색 같은 경우에는 연한 핑크톤을 지닌 약간 붉은 톤의 피부, 로즈 베이지, 핑크 베이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머리카락 색은 밝은 회갈색, 갈색, 검정에 해당됩니다. 눈동자 색은 흐린 회색빛, 로즈 브라운이 있습니다. 가을은요, 베이스 컬러가 브론즈 베이스입니다. 피부색이 짙은 골드 베이지 계열의 피부인데요. 혈색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추럴 베이지, 골든 브라운 계열입니다. 머리카락 색은 어두운 젓갈색, 검정에 해당되고요. 조금 윤기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눈동자 색은 다크 브라운, 브라운 골드입니다. 겨울은 베이스 컬러가 블랙, 블루 베이스입니다. 피부색이 푸르스름한 톤, 창백해 보이고요. 얇고 투명한 피부입니다. 짙은 올리브 계열의 회색, 흑색이 가미된 짙은 피부입니다. 머리카락 색은 푸른빛의 짙은 어두운 색, 어두운 검정, 회갈색에 해당됩니다. 눈동자 색은 블루블랙, 다크 브라운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 진단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봄에 해당되는 분들은요. 명도와 채도가 높아서 선명하고 따뜻하며 또 귀엽고 밝고 화사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베이지색, 산호색, 연두색, 노란색 등 밝고 화사한 색상이 잘 어울립니다. 또 차가운 계열의 보라나 블루 색상과 다트 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이크업은 오렌지, 오렌지 레드, 코랄 핑크, 옐로 그린 컬러를 메인 컬러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둥글고 선명한 라인 처리, 브라운 컬러의 눈썹, 또 화사한 펄, 촉촉한 질감으로 피부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헤어는요. 화사한 느낌을 가진 옐로우 바탕의 밝은 컬러, 또 밝은 갈색, 오렌지 컬러가 좋습니다. 또 비즈니스형으로는 브라운 컬러, 부드러운 웨이브가 잘 어울리기 때문에 직장에서는 웨이브로 여러분들이 연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름 계절에 해당되는 분들인데요. 파스텔 톤이 잘 어울리고요. 전반적으로 좀 클래식한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또 부드럽고 도회적인 이미지, 또 어울리는 색상은 흰색과 파란색이 가미된 핑크, 라벤더, 청회색, 또 스카이블루, 베이비 핑크, 라이트 그레이, 로즈, 라이트 블루, 마린 블루에 해당됩니다. 전반적으로 화이트 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좀 파란색 느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성 같은 경우에는 파스텔 톤이 가장 잘 어울리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블루 계열로 색상을 선택하시면 굉장히 잘 어울리십니다.
오렌지와 짙은 브라운 등의 옐로가 있는 컬러, 강한 배색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메이크업을 할 때는요, 내추럴한 브라운, 또 그레이, 라벤더 컬러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회갈색의 눈썹, 선명한 레드 또는 누드 컬러의 립스틱, 또 퍼플, 그레이 컬러의 아이섀도우를 사용해 주셔도 잘 어울립니다. 헤어는요, 여름 이미지와 다른 헤어 컬러를 가졌을 경우 카키빛의 브라운, 잿빛, 블루 계열, 마호가니 등 중간이나 짧은 헤어스타일, 심플한 헤어가 잘 어울립니다. 다음으로는 가을 계절인데요. 골드와 황색 톤을 가지고 있어 세련되고 깊이가 있습니다. 또 따뜻하고 가라앉은 느낌이 있고요. 내추럴한 자연의 색입니다. 짙은 골드, 아몬드 컬러, 카키, 브라운 등 골드를 기본으로 한 따뜻한 계열입니다. 또 카멜과 카키 계열의 차분하고 깊이 있는 색을 매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밝고 화사한 핑크나 퍼플, 청명한 블루, 순백색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메이크업을 할 때는요, 골드 컬러, 짙은 브라운의 눈썹과 차분한 오렌지 브라운의 립 컬러, 입술색과 라인이 피부색에 비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또렷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헤어는요, 크고 굵은 웨이브, 또 화려한 헤어스타일, 차분한 브라운 계열이 잘 어울립니다. 또 레드 브라운 계열, 짙은 브라운, 카키 브라운, 어두운 밤색 등의 짙고 어두운 컬러, 볼륨이 있는 스타일이 잘 어울립니다.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효리, 이영애 같은 연예인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계절 겨울에 해당되는데요. 선명하고 강렬하고 또 어둡고 짙은 색으로 이 무게감을 느끼게 하는 이미지입니다. 블루 베이스로 여름 타입과 같이 차가운 톤인데요. 도시적이고 강렬한 이미지 또는 남성 같은 경우 댄디한 이미지를 줍니다. 잘 어울리는 색상으로는 파란색을 기본으로 블랙과 화이트, 푸르스름한 빛이 감도는 자주 계열, 와인, 블루 계열, 청블루, 청회색, 보라, 남보라 등 불투명한 파스텔 톤이나 옐로우, 오렌지, 카키 등의 따뜻한 색과 탁하고 희미한 색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이크업은 간결한 원포인트 메이크업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눈화장을 진하게 했다면 입술 표현은 좀 연하게 하고요. 입술을 레드립을 사용하거나 좀 진하게 했다면 눈은 약하게 연하게 메이크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퍼플, 와인 레드 등을 사용한 뚜렷한 메이크업, 피부색이 어두워지는 것을 주의하는 게 좋고요. 그린 계열이나 탁한 색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헤어는 회갈색, 검은빛, 짙은 와인, 쇼컷의 길이, 또 직선적인 형태, 웨이브 없는 단발머리가 잘 어울립니다. 이 계절이 겨울인 분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여성 연예인으로는요, 김혜수 씨와 화사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미지 메이킹과 퍼스널 컬러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한번 나는 어떤 계절에 속하는지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체형과 얼굴형, 또 색상을 꼭 구별을 잘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잘 맞는 이미지 메이킹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여러분 직장 내 성희롱 얼마나 아시나요? 이 직장 내 성희롱 개념은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또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동 등으로 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또는 그 밖의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사례인데요. 한국여성민우회에 따르면 지난해 일고민 상담소에 지원한 상담 건수는 총 197건이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57.3%인 113건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였습니다. 29.4%인 58건은 직장 내 괴롭힘, 또 7.1%인 14건은 부당해고 등 1%인 2건은 성차별적 조직 문화, 0.5%인 1건은 임금체불 등의 문제였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사례를 보면 팀장이 내가 오빠로 보이냐, 삼촌으로 보이냐 등 이렇게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직장 내에서 결제를 받으라며 옆에 앉혀서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경우 이 신체적 성희롱도 접수가 됐었습니다. 민우회는 성희롱은 직장 내 위계에 기반한 힘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원청과 하청, 거래처와의 관계처럼 구조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성희롱도 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성희롱에는요, 시각적인 성희롱, 또 언어적 성희롱, 육체적, 신체에 접촉하는 성희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직장 내 성희롱 개념을 잘 아시고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 사례 두 번째입니다. 상담소는 19비행단 군사경찰 소속 남성 부사관이 여군을 불법 촬영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날 기자회견은 이 사건과 관련한 추가 제보 내용을 알리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이 상담소에 따르면 19비행단 수사계장은 지난달 중순 불법 촬영 피해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널 많이 좋아했다더라, 또 많이 좋아해서 그랬나 보지 등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낄 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또 성희롱 쪽 발언도 일삼았다고 하는데요. 이 수사계장은 가해자인 남성 부사관을 옹호하거나 회유하려는 듯한 발언도 했다는 게 상담소가 확보한 추가 제보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어떤 것인지 잘 파악하시고 또 대처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군대 내 성폭력 관련한 사례입니다. 충남 서산의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잠모 중사는 후임인 이모 중사를 억지로 부대 밖 저녁 회식 자리에 불러냈습니다. 이 자리에는 부대 상관인 노모 상사 등 부사관 4명, 민간인 1명이 참석했었는데요. 장 중사는 술을 곁들여 회식을 하고 부대로 돌아오던 중 차 뒷자리에서 이 중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은폐를 시도하려 했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군 당국의 안일한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이 중사는 이튿날 해당 부대 지휘관에게 피해 사실을 정식으로 신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인 이 중사와 이 중사 남편 등이 부대 관계자들에게 광범위한 은폐 또는 회유 제안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불쾌감을 느끼는 그런 성희롱적 경험이 있다면 앞으로도 꼭 적극적인 그런 신고도 하시길 바랍니다. 성폭력 처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또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기타 형법 중간관 외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근로자의 고충 상담과 구제 절차입니다. 먼저 성희롱 접수를 하면요, 성희롱 불만 조사를 합니다. 다음으로 상담과 조사인데요,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또 가해자와 피해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공정하고 세심하게 조사하고 기록합니다. 또 사실 확인과 조치가 필요한데요. 상담과 조사 사실에 대한 확인, 또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 통보 후에 종결하고요. 성희롱에 해당하게 된다면 경중에 따라 조치합니다. 또 인사조치와 징계가 있는데요.
사안이 중한 경우 징계 절차에 따라 징계 조치를 합니다. 결과 통지와 재발 방지가 있는데요. 종결 결과 통보와 지속적인 가해자와 피해자 관리, 사후 동일 사안 발생 방지를 위한 교육을 진행합니다. 번호는 1331번이니까요.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이런 일이 나와 또 나 주위에도 발생하면 안 되니까요. 꼭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성희롱은 5초만 생각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쳐다보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꼭 5초간 생각하시고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배워본 것을 총정리해보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로는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왜 우리가 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배워야 되고 알아야 하는지, 또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대화 방법이 성공적인지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의 원칙, 수신자 관점, 피드백 수신, 또 윤리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어떻게 하면은 좀 윤리적으로 남들에게 좋은 말을 할 수가 있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의 형태에 대해서 이 공식적,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하게 여러분들 배웠는데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 잘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비즈니스 대화법, 어떻게 하면 칭찬을 잘할 수 있는지, 또 그 칭찬도 때로는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현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요. 또 질책을 해야 될 때는 어떠한 또 말의 방법이 있는지 여러분들 배웠습니다. 또 상사와의 대화에서도 또 현명하게 의사소통하는 법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의 기술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 배웠는데요. 업무상의 글쓰기 스타일에 대해서 또 성공적인 대화법,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인상이 깊게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여러분들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또 경청의 자세, 또 보고는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는지, 이 보고의 언어와 지시의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장 내에서 좀 더 명확하게 일 처리를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섯 번째는 팀 커뮤니케이션인데요. 우리가 비전 확립, 또 목표 수립을 통해서 앞으로 직장 생활을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또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해나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수립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5년 후, 10년 후에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또 인정을 받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각자 원하는 그 목표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봤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일곱 번째로는 일의 관계 속 언어인데요. 파토스의 언어, 또 로고스의 언어, 에토스의 언어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상대방에게 이성과 감성의 언어로 그 사람의 마음을 또 긍정적으로 할 수가 있는지, 또 의사소통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원활한 그런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이 협력의 언어와 친밀의 언어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동료 간, 또 사수와의 관계에서 좀 더 현명하게 말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덟 번째, 직장 내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이미지 메이킹과 퍼스널 컬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비언어는 우리가 첫인상을 말할 때 가장 먼저 활용이 된다고 하죠. 이 55%나 시각적 요소가 차지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이고 싶은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런 이미지, 또 표정, 또 분위기 모두 다 알게 되었는데요. 이 퍼스널 컬러를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잘 어울리는 색상을 파악해서 또 여러분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직장 내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동료에게 또 상사에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성희롱 예방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도 배웠는데요. 요즘은 뭐든지 알고 있어야지 예방도 할 수가 있고 또 어떠한 일이 또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대처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 점에 대해서도 성희롱 개념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이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또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장 내에서 또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 간의 관계 잘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저는 이번에 배운 이미지 메이킹 퍼스널 컬러를 통해서 꼭 여러분의 외적으로도 변화를 해서 좀 더 자신감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업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